법무인 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당하지 않는 법 중에 기획부동산 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아주 심각합니다. 당연하죠. 피해액이 최소한 수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액 대부분이 대출금이에요. 이자만도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입니다. 땅은 저렇게 죽어 있고 쓸모없는 땅이에요. 맹지입니다. 개발이 안 돼요. 수십 명하고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분을 팔지도 못하고 개발도 못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있어요. 땅은 저렇게 죽어 있는데 매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이자를 내고 나중에는 원금까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피해가 아주 막심한 겁니다. 피해 부동산 사기범들 어떻게 처벌하냐? 당연히 사기로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기죄 처벌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근에 도로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도로 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속인 게 되죠. 그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확정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돼 도로 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속인 게 되잖아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호재가 있다. 호재가 있다? 뭔가 좋은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도로가 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가능성 문제잖아요. 가능성이 높으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 속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것이다. 도로가 난다. 이런 말을 절대로 계약서에 넣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죠.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도로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처음부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당했다고 알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 혐의 없음 결정문이 날라와요. 경찰이 불송치해버려요. 참 피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전화상담은 영업직원을 수십 명에서 수백만까지 고용할 수도 있고, 총무팀, 영업팀, 법무팀 이런 식으로 거창한 조직도 갖춰져 있죠. 그래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기죄로 의율이 가능할 경우에 그런 거죠. 범죄단체라는 것은 뭔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사기범들 같은 경우에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구성으로 활동을 했을 때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기죄가 성립 안 되면 당연히 범죄단체 조직죄도 성립되지 않겠죠. 그러면 기획부동산 사기에 당하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8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가장 전문가는 변호사가 되겠죠. 최소 수천만 원짜리 계약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자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소위 뜻다방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획부동산 사기꾼들하고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인 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부동산은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개발 가능성은 자기가 이 세상의 가장 전문가인 것처럼, 개발이 된다라는 거는 이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이 공범이에요. 두 번째는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거나 또는 분양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를 보면 이 땅의 현황이 어떤 건지,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지적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땅의 현황이라든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여부를 이 지적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지적도는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뗄 수가 있거든요. 필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지적도 그 내용 자체가 해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쉬운 방법은 관할관청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야, 이 땅 개발 가능합니까? 이 땅이 도로에 접해 있습니까? 이런 걸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필히 떼보십시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는 절대로 땅을 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조사 결과를 보면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땅 산 사람의 6%만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봤다라는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5번째, 낯선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십시오. 즉 지분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1000평 땅에 지분권자가 200명이다. 이거 개발 못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의견이 맞아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없는 땅의 지분은 어느 누구도 매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과는 절대로 땅에 대해서 공유를 하지 마십시오. 서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개발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낯선 사람들 막 1000평 땅에 지분권자가 200명 되고 이러면 이 땅은 거의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낯선 사람들과는 공유는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는 현장 답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지형, 형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맹지인지를 확인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땅에 가보니까 비포장 도로가 나 있어요. 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필히 지적도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맹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현지 주민이나 현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땅을 산 사람의 오직 13%만이 현장 답사를 갔다라는 겁니다. 역시 참 기가 막히죠. 7번째는 농지인 경우, 즉 지목이 전 또는 답, 그러니까 논이나 밭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청이 어떠한 경우에 매수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이게 논이나 밭인 경우에는 사서 뭐합니까? 개발하려고 사는데 관청에 그 지목이 그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필히 물어보시고 농지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못할 뿐만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개발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필히 관청에 그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증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모든 서류, 팜플렛, 계약서 이런 거를 챙겨야 됩니다. 필히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하십시오. 이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사기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에 적지 않아요. 말로 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히 상대방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을 하십시오.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비밀리에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녹음을 하셔도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한 걸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신속히 고소장 작성해서 경찰에 접수를 하시고 필히 범죄수익법상 추징 보전 요청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자기가 5천만 원을 사기꾼 계좌에 입금했다. 그거를 동결을 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돈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중에 돈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십시오. 그러면 인근 토지 매수자가 동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땅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수자도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공유 지분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다른 공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공유자도 피해자죠. 그런 사람들을 같이 규합을 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든요. 내가 언제
개발 제한이 해제된다고 했느냐?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내가 언제 도로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도로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십 명이면 그렇게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죠. 수십 명이 아니야. 이놈들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된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어. 도로가 날 것이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어. 수십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기꾼들이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 토지 매수자 또는 같은 땅의 지분권자들하고 같이 고소를 하는 것이 사기꾼을 잡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